연구소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정세와 전망 시간, 2021년 아세안 정세 전망과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아세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2020년에 아세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보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사실은 위기가 확대되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2분기부터 경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2020년 그래서 이제 아세안 경제 성장률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8.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코로나19를 비교적 초기에 강력하게 통제한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는 유일하게 이 세 개 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 외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태국 마이너스 8%, 필리핀 마이너스 7.3% 등 이와 같이 관광업을 비롯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경제 구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들의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약점,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일단 선거가 치러진 나라들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도에서 이제 그 총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사실은 무탈하게 선거가 다 잘 치루어졌고, 하지만 이제 선거 국면은 그렇지만 이 국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론을 통제하고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전염병 통제를 이유로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군부의 힘이 더욱 커지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싱가포르 경우에서 보듯이 이주 노동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이주 노동자, 또 다문화, 외국인, 타종교에 대한 비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사회 균열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세안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아세안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 상대국을 비롯한 역외 파트너 국가들과 신속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비교적 코로나를 잘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1년 이제 1월 20일에 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중국과 싸우려는 미국의 반중 정선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앞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아세안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불거지는데 더해서 외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압력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짜부러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통제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국제기구들이 아세안이 이제 기존과 같은 5% 이상, 한 5.5%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작년 11월 15일에 RCEP이 이제 최종 타결되고 2021년에는 발효가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아세안이 보다 더 어떤 그 경제 성장을 위한 추진력,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현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핑크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아세안이 코로나19가 사실은 이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어떤 매개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그 아세안의 디지털화, 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문화, 디지털 교육, 이런 식으로 사회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세안의 경제적인 어떤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총선과 지방선거가 이제 2020년에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뭔가 국민들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도인의 뭐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뭐 지방선거에서 표를 가져가는데 그게 석연치 않다. 그래서 다시 소송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내부 정치보다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세안 공고화라든지 아세안이라는 단일 협의체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첨예화되면 미국을 대변하는 국가, 중국을 대변하는 국가, 이렇게 국가군이 나뉘면서 정치적으로도 이게 연합을 하는데도 어려워지고 아세안의 단일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RCEP에서 중국이 만약에 목리를 부리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막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견제할 힘이 아세안 내에서 없다고 하면 RCEP이 사실은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이 RCEP 중국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런 메가 FTA가 있는 것을 미국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이 되는 뭐 EPN이 되었든 또 쿼드 플러스가 되었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세안의 뜻이 맞는 국가들을 또 다시 모으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위기가 정치 경제적 어떤 어려움으로 또 아세안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그 내부적인 분열에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를 들어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반부패, 환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아세안을 압박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압박해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압박해 온다. 두 번째 더욱더 확실한 것은 그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한 방법으로 압박을 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메콩강 유역, 그 다음에 남중국해 이런 데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본격적으로 제압하려는 외교적 공세를 병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세안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2025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2021년 올해 상반기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어떤 중간 이정표, 점검표를 이제 내놓고 공동체 실현을 향한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신남방 정책, 아세안을 우리나라의 그 4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아세안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이 신남방 정책을 2017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축, 사람,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번영, 이 3대 축이 바로 아세안의 세 가지 공동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조력자가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는 것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 3P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도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